안녕하십니까 용원중학교 여러분. 이번 시간 마지막 총정리가 되겠습니다.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아직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1시간이 더 남아 있는데 그때는 따로 한 번 더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든지 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역사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삼국의 문화발전과 대외 교류편인데요. 이 삼국의 문화 부분은 여러분들 학습지로만 정리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걸 복잡하고 막 이렇게 돼서 어떻게 외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학습지로만 가지고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학습지 내용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꼭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문화 중에서 첫 번째가 지금 교과서 63페이지인데요. 뭐가 나오냐면 불교가 나와요. 그렇죠? 불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알죠? 삼국이 중앙집권 체제하는 과정에서 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불교의 수용입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들어온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왜 삼국이 이 종교를 공이 다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교과서에 보면 우리나라가 종교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무속이나 영혼 숭배, 다양한 토속 신앙 등이 퍼져 있었던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신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백성들의 사상적인 생각이 좀 흐트러지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백성의 정신은 통합한다. 국민들의 사상적 통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백성의 정신을 뭐한다? 왕실의 권위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러니까 왕실의 권위를 높인다가 되겠죠. 그 다음 왕권을 강화해요. 왕실의 권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왕의 권한도 강화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사상적으로 통합이 되면 아무래도 혼란한 사회가 조금 안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란한 사회의 수습이라든지 혼란한 사회의 안정을 목표를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학습지 찾아볼까요? 자, 학습지 16차시가 되겠네요. 자, 불교와 도교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자, 불교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디가요? 그쵸? 왕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요. 영향은 백성의 사상적 통합이라든가 왕권 강화, 그 다음 혼란된 사회의 수습, 그 다음에 왕실의 권위를 높였어요. 특징은 무슨 성격이냐면 호국이에요. 호국이 무슨 뜻이냐면 나라를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나라를 보호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족 불교를 발전했어요. 귀족 불교가 뭐냐면 종교 자체가 조금 일반 백성하고는 조금 동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귀족 불교로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왜? 왕이 먼저 믿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왕이 너희들 귀족들 믿어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믿으니까 왕이 믿으니까 일반 백성들이 저절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귀족 불교를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자체가 조금 조건이 까다롭고 그 다음에 뭔가를 갖다가 많이 예식이 많고 뭐 이런 것을 귀족 불교라고 해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신선 사상과 결합했다. 산천을 숭배했다. 산천하면 자연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연을 숭배하고 신선 사상과 결합된 종교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도교예요. 중국에서 온 도교라 그랬죠. 장자 사상. 자, 그래서 신선 사상과 장자 사상이 같이 겹친다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도교가 어디로 나타나느냐? 고구려의 사신도. 그 사신도 뭔지 알죠? 고분 벽화에 주작, 그 다음에 현무 이런 것 등을 벽에다가 방위신으로 그려놓은 것을 사신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제 산수문이 금동 대향로 등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도교예요. 교과서 잠깐만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그쵸? 광서대묘의 현무도, 그 다음 이런 백제의 산수문이 이런 것 등이 도교의 영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문과 과학기술의 발달 볼까요? 학문의 발달, 한자 보급, 한자가 보급되면서 문자가 보급되면서 학문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공이 삼국이 유교 교육을 중시 여겨요. 왜냐하면 유교의
중심 사상이 뭐죠? 충이에요. 충이 가장에서 발달된 것이 효고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충이니까 삼국의 그 왕들이 요구하는 것에 딱 맞았던 거죠. 자, 그래서 고구려에 뭘 설립해요? 태학을 설립하죠. 이 태학을 왜 설립한다 하고 그랬어요, 소수리망이. 네, 유학을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 중앙집권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태학을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오경박사, 신라는 임신서기서의 기록 등이 있어요. 임신서기서의 내용이 뭐예요? 공부하자 이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사서 편찬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신집, 백제의 서기, 신라의 국사 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 다음 과학기술의 발달 보세요. 천문학이 발달해요. 왜? 농업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왕의 권위를 하늘과 연결하고요. 수학, 토지 측량이라든지 고분과 탑 등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자, 불교 예술의 발달, 탑, 부처의 사리. 선생님 그때 수업 시간에 동영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리, 부처님 몸속에서 나온 구슬 같은 것을 사리라고 한다 했어요. 초기에 목탑에서 점점 석탑으로 제작돼요. 신라 황룡사 구춘 목탑과 석주 분황사 모전 석탑, 백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등이 있습니다. 불상은 6세기경부터 제작됐고요. 유명한 것이 고구려의 금동령과 7년명 열의 입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백제의 서산 용형리 마의 열의 3종상 등이 있고요. 신라의 경주 배동 속조 열의 3존 입상 등이 있습니다. 미륵신화, 미륵보살 방가상이 많이 제작됐어요. 미륵이 뭐냐면 일종의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나타날 거다 이런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고분과 고분벽화. 고구려 초기에 무슨 무덤을 많이 했죠? 그쵸, 돌무지 무덤이랬지. 그냥 돌을 쌓은 무덤이다 이 말이야. 돌무지 무덤을 제작하다가 점차 돌방 무덤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백제 신라에 영향을 줍니다. 백제는 한성 시기에 돌무지 무덤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백제가 고구려 유민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안다 했어요. 웅진 천도후에는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이게 누구죠? 문영왕릉, 그렇죠? 벽돌 무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초기에 뭐하죠? 돌무지 덧널 무덤을 제작하죠. 조금 틀리죠? 돌무지 덧널 무덤을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6세기 말 이후에 굴식 돌방 무덤을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서역과의 교류 문화. 역시 여기도 학습지로 정리하시면 돼요. 고구려 벽화에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신, 동물 표현을 표현했고요. 수당의 궁중에서 고구려 음악을 연주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를 보면 풍납 토성에서 중국의 동진과 남조의 토기가 다수 발견됐고요. 남조의 영향을 받은 무덤, 문영왕릉 무덤이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백제의 음악이 북위와 일본에 소개됐습니다. 서역과의 문화교류, 고구려, 서역이 어디냐면 이슬람 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쪽을 말해요. 고분벽화에 서역 계통의 인물이 등장했고요. 서역의 궁전벽화에 고구려 사신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라, 서역의 유리그릇, 금세, 장식, 보검, 뿔 모양 등의 잔등이 발견되어 있고요. 가야는 유라시아 지역의 청동 솥등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자, 삼국문화의 일본 전파. 일본이 상당히 삼국과 관련이 깊어요. 자, 삼국이 중국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전파하면서 일본이 전파해요. 그래서 고대 아스카 문화에 일본의 고대 아스카 문화 성립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 문화의 전파. 일본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했어요. 그래서 오경 박사 등 박사와 기술자 등이 일본으로 건너가 활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직기, 사람 이름이에요. 아직기와 왕임 등이 한문, 논어, 천자문 이런 걸 했고요. 노리사치계 스님이에요. 노리사치계 스님이 불상과 불경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고구려도 일본한테 문화를 전파해줬어요. 그래서 승려 해자가 쇼토쿠 대자의 스승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 담징, 스님이에요. 담징이 일본한테 종이와 먹을 제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조선술, 축제술을 해줬고요. 가야 문화는 토기, 세끼의 원류가 됐고 제철술을 전파해줬습니다.
일본 내 삼국 문화를 보면 교류사 목조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 호류사 백제 간음상과 금당벽화, 오층 목탑, 다카마스 고분 벽화 등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때의 일본은 삼국이 문화가 아니면 거의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운데 우리나라가 중국의 문화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체제였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나라로부터 자연스럽게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국의 발전과 문화가 2단원이 끝이 났고요. 그 다음 3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원은 신라의 삼국 통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교과서 페이지 78페이지예요.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 6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정세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잘 보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학습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입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낙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자, 17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세. 신라가 어딜 유역을 6세기의 중반에 가면 신라가 어딜 차지하죠? 그렇죠? 한강을 차지해요. 언제적이죠? 진흥왕 때.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합공하면서 백제와 고구려 및 외와의 교류가 강화됩니다. 자, 6세기 후반 중국의 수가 대륙을 통일하고요. 세력을 확장하면서 고구려는 돌거가 연합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여기에 보면 십자외교 해가지고 나온다 그랬죠, 선생님이. 자, 요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 고구려와 백제의 계속된 신라 공격으로 신라가 맨 처음에 수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하고요. 6세기, 7세기에 가면 남북 세력, 그쵸? 남북 세력 어디야? 고구려, 백제, 외, 돌걸, 그 다음에 동서 세력. 나중에 신라가 당과 손을 잡게 되죠.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의 침입. 자, 수가 통일을 하자마자 고구려의 복속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고구려가 거절을 하고요. 먼저 요소 지방을 쳐요. 그 다음 수가 그래서 1차 침입을 해요. 수의 30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략하지만 별 성과 없이 끝나고요. 2차로 수양제 2차 침입 110만 대군을 이끌고 직접 양제가 침략을 하지만 고구려의 저항에 실패하고요. 수의 우중문이 이끈 별동대가 평양을 공격하지만 자, 살수대첩이에요. 어느 장군? 그렇죠. 을지문덕 장군.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큰 승리를 이끕니다. 결국 이것으로 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쵸. 멸망한다 했어요. 자, 그 다음 수가 멸망하고 중국에선 당이 들어섭니다. 당이 들어서서 맨 처음에는 고구려와 친한 척 하려고 해요. 자, 친한 척 하려고 하는데 고구려에서 누가 이때 정권을 잡느냐? 영계소문이 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세가 서로의 관계가 변화되죠. 자, 그래서 고구려는 당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이라는 성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정계과정, 영계소문, 그러니까는 영계소문의 정변교실로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고구려 권력을 다 잡거든요. 그래서 영계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당태종이 침입하고요. 요동성, 백암성 등을 함락하고 안시성을 포위하지만 양만춘 장군이라든지 백성이 열심히 싸워서 당군을 격퇴합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당군이 침입하지만 격퇴하죠. 그래서 이 격퇴한 이유가 뭐냐? 고구려의 뛰어난 전술, 성곽을 이용한, 그 다음에 강인한 군사력, 수준 높은 제철 기술을 이용해서 수와 당의 침략을 물리칩니다. 그러면 교과서 잠깐만 봅시다. 교과서에 보면 이 역사 탐구해가지고 고구려가 수당에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교과서에 뭐라고 실려 있냐면, 자, 첫 번째 고구려 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성 안에 거주시설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험준한 산에서 성을 바탔고, 그 다음에 뭐 방위체제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잠깐만 볼까요? 여러분,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고구려가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써야 되겠죠. 그러면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요동 지역의 풍부한 철강지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철강지대가 철이 많이 나다 보니까 철 가지고 이것저것 뭐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뭐죠? 우수한 제철 기술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수한 제철 기술을 가지고 세 번째, 강력한 철제 무기와 갑옷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무장한 기병이 전투에서 큰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견고한 산성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고구려의 성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산 위에, 험준한 산 위에 견고한 산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힘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외적들도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지형적으로 험준한 산 위에 있어요. 즉 이게 뭐냐? 지형을 이용한 거죠. 두 번째, 단단한 하강함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돌이 서로 맞물리게 쌓아서 튼튼한 성벽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말하자면 거주시설 등이 있어서 성 안에 거주시설 등을 마련해서 적에게 포기돼도 오랫동안 살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방어체제예요. 방어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강력한 철제 무기다. 왜 강력한 철제 무기냐? 노동 지역의 풀부한 철강지대, 우수한 제철 기술, 여기에 따르는 철제 무기와 갑옷을 생산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산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체제다 이 말이야. 첫 번째가 지형을 이용한 험준한 산 위에 성을 쌓았고요. 두 번째 단단한 하강함이고요. 세 번째 돌을 서로 맞물리게 했고요. 네 번째 성 안에 거주시설을 마련했어요. 이것이 고구려가 수당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수와 당이 열렬하게 싸울 때 백제하고 신라는 뭐 하고 있었을까? 잠깐 보겠어요. 자, 나당 동맹 체결해서 7세기 중반 백제 의자왕은 잦은 신라를 공격하고요. 고구려가 신라의 지원을 요청으로 갔지만 고구려가 거절해요. 그러자 누가? 김춘추. 그렇죠? 교과서에 보면 탁월한 외교 전략가 김춘추 돼 있죠. 그래서 백제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신라를 구하기 위해 당과 연합을 추진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 선생님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신라가 당태종에게 동맹을 제의합니다. 누가? 김춘추. 신라를 이용한 고구려 정복을 목적으로 당이 수용해요. 그래서 신라가 어디이요? 대동강 이북의 땅을 양보했어요. 이게 참 아쉬운 거죠. 당의 문물과 제도 수용을 약속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건입니다. 나당 동맹에 맞서 고구려와 백제가 협력하고요. 백제와 외의 관계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자, 백제 멸망 660년. 지배 세력의 분열이고요. 나당 연합군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가정을 보면 나당 연합군이 공격하자 기벌포에서 당군에게 패배하고요. 백제가 기벌포에서 당군한테 패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 계백이 황산벌에서 신라군에게 패배해요. 그 다음에 그러자 사비성이 함락되죠. 그 다음 고구려 멸망,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그 다음에 계속된 전쟁으로 국력이 약화되고요. 그 다음 영계 소문 사후 권력 다툼으로 지도층이 분열돼요. 그래서 평양성은 함락되면서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백제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첫 번째가 흑치 상지죠. 복신, 도침 등이 주도했지만 실패합니다. 고구려 부흥운동도 역시 고연무, 그 다음에 권모장, 안승 등이 하지만 실패해요. 그 다음에 나당 전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 자, 원인.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표출하자 백제와 고구려가 옛당 신라의 통치기구를 설치해요. 그래서 설명했어요. 백제한테는 옹진
도독부. 그 다음에 고구려는 안동 도호부. 신라는 계림 도독부를 설치한다고 했죠. 자, 신라의 고구려 부흥 그러자 신라가 고구려 부흥 운동을 지원하고요. 사비성에서 당군을 축출해요. 그 다음에 신라가 어디? 그쵸, 매소성 싸움, 기벌포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당군을 축출하고 신라는 삼국을 통일해요. 대동강 이남 지역이죠. 자, 삼국 통일의 의의. 한계는 잘 보세요. 당의 도움,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상실했어요. 의의는요, 고구려와 백제 유민의 협력으로 이룬 자주적 통일이고요. 우리 민족의 최초의 통일이며 민족 형성, 그 다음에 민족 문화의 근간을 마련했어요. 잠깐 교과서 봅시다. 여기에 보면 자, 당을 끌어들여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킴으로써 민족의 역량을 약화시켜서 민족의 역량 약화 또는 당의 도움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을 당에게 넘겨주었다. 또는 대동강 이남의 한계적 통일이었다.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그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의의는 뭐냐? 이거는 한계를 말하고 있죠. 여기는 의의를 말하고 있어요. 신라가 송을 잡았던 것은 당시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이 계속된 상황에서 됐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 유민을 통합하여 하나의 민족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이다. 최초 통일이다. 다음에 민족 국가 형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민족 국가니까 민족 문화 형성에 도움을 됐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삼국통일의 이유와 한계 꼭 보도록 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